충청북도가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해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가 불법 유입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검역 강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 정부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바이오 미래 성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에 8조 2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은 충청북도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2017년 세계 시장 대비 2%인 한국의 세계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6%까지 끌어올리는 데 충북이 앞장서겠다며 충북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육성 전략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2030년까지 바이오 인력은 5만 명까지 늘어나고 바이오 기업은 1,600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20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3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해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스마트 안전제어 규제 자유 특구, 바이오의학 규제 자유 특구, 화장품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지역 전략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충청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경제 전략 산업은 스마트 안전 제어와 바이오 의학, 화장품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충북 혁신도시와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스마트 안전 제어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는 IoT 기반의 스마트 안전 제어 기반이 조성됩니다. 특히 가스시설 무선 차단, 제어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동체, GPS 기반 안전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성능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 제어 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까지 4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충북TP 등 1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또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일원과 충북대병원이 바이오의학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 특구에는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 치료제 임시허가 허용 등이 이뤄지고 사업기간은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에는 K셀 바이오뱅킹과 G플러스 생명과학 등 9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 일원에 지정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 규제자유 특구 역시 2023년 6월까지 기업 29개사와 공공기관 3곳, 대학 3개교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로부터 올 연말까지 세계 특구 지정을 받을 경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불법 유입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검역 강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양돈 농가 363개 농가를 대상으로 담당 관제를 운영하고 방역 취약 농가 74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또 도내 양돈 농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과 몽골 등 발병 지역 방문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불법 휴대 축산물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전시관 건립과 지방이정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로 성장 중인 충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관련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2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제2혁신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선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관련 기관들을 만나 충북 이전을 추진하는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곤충산업 종사자 수는 206호, 27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7년 182호 236명 대비 24호 38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곤충 농가의 판매액도 2017년 20억 4천만 원에서 2018년 25억 7천만 원으로 26%가 증가했습니다. 곤충별 사육 농가 수는 흰 점박이 꽃무지 80곳, 장수풍뎅이 73곳, 갈색 거절이 31곳, 귀뚜라미 30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 판매액은 동해 등의 9억 3천만 원, 흰 점박이 콧무지 7억 9천만 원으로 전체 곤충 판매액의 67%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충북 과학기술 포럼 총회가 S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도내 과학기술인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총회는 2018년 충북 과학기술 포럼 추진 결과와 예산 결산 보고, 3기 임원 선출, 2019년 유공자 표창, 2019년 연구기획과제 발굴과 충북도 시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결집과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의지를 다졌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한국남동발전, 삼성물산, 대화건설과 제천왕암 연료전지 발전사업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천왕암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2,8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제천 제2일반산업단지에 수소 테마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립합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투자 협약 기업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투자 협약 기업들은 투자 이행 및 투자 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자재 구매와 지역민 우선 채용 등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이용자,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845개소를 대상으로 6월 28일까지 실시하며 1차 시설 자체 점검, 2차 도시군 현장 확인 점검, 3차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안전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전기가스 안전관리, 급식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입니다. 충청북도는 9월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감시체계 운영에는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20곳과 보건소 13곳이 참여합니다. 이들 기관은 온열 질환자의 응급실 내원 현황을 신고받아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충청북도는 도민 대상 폭염 대비 건강수칙, 온열 질환자 발견 시 대처 방법,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미세먼지와 더불어 황사는 사람뿐 아니라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제때 대비하지 않으면 농가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미세먼지와 황사 관리 요령을 소개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심각한 미세먼지와 황사는 농가의 골칫거리인데요.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농가에 큰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북농업기술원이 알려드립니다. 극심한 미세먼지와 황사에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도 위험한데요. 농번기에 황사까지 더해져 농가는 비상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농업에 어떤 피해를 줄까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 제약으로 발생한 경제 손실이 약 4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농림업 분야가 8.4%로 가장 크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시설재배 농가에게는 빛 부족과 착과 불량, 축산 농가는 가축 호흡기 질환 발생률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시설물과 가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TV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령 단계를 수시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출입문 환기창을 작동 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미세먼지 발령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비타민제랑 미생물 제제를 급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설물을 세척할 때도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해 세척해야 하는데요. 효과적인 세척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외부 시설물 세척 시 동력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세척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수용성 세제를 0.5% 정도 희석하여 분무 세척한 후에 맑은 물로 2차 세척을 실시하여 주시고 유리 온실의 경우 옥살산용의 4% 희석액을 사용하여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온 날 뿌려주고 3일 뒤에 물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축도 미세먼지와 황사에 노출되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특히 호흡기 질병이나 안구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어 소독 등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가축을 축사안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되고요. 야외에 놓아둔 건초, 볏짚, 장비는 비닐로 덮어가지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대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축이 폐렴이나 결막염 증상을 보이는지 수시 관찰해서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노출된 가축 및 농장 시설은 0.2% 구연산을 분무 소독 실시를 해가지고 질병을 미연에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외부 농작업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설 및 가축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건강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은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힘든 작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농작업 후 얼굴과 손 등 온몸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류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와 봄이면 특히 기승을 부리는 황사. 제대로 관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농가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 발생 전후의 관리 요령을 꼼꼼하게 알아두셨다가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